2017에 보세요. 네. 딱 땅땅땅 친 다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어제 지금 박근혜를 찾아갔죠. 네. 그런데 땅땅땅 쳤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빛의 속도로 손절을 치면서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진영이 다 죽게 생겼다 하고 마치 저 폐급 쓰레기 처리하듯이 네네. 빛의 속도로 자기들이 먼저 버려버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그렇게 쓰면 다시 껍질을 벗기는 노력으로 쓸개를 씹는 마음으로 다시 혁신을 하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 뒤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또 극우 우경화 세력들 황교안 등등이 당권을 장악하죠. 예. 자, 지금 이제 땅땅땅 치는 순간 이들이 잠시라도 딱 빛의 속도로 치고 싶은데 네.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쵸. 어게인 2017에서 약간 변형된 형태란 말이에요. 예. 나쁜 쪽에 학습 효과가 생겨서 이들이 끊임없이 정치질을 했어요. 헌재로 넘어가고 나서도. 네. 그러면서 일정 세력이 형성이 됐어요. 예. 이게 안 떨어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그들의 기대에서 당권도 가는 거죠. 즉 이미 한동훈 같은 사람이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잖아요. 보다시피. 그렇죠. 예. 일정 세력을 형성하고 이들은 대권은 이번 판하는 나가립니다 하듯이 하면서 뒤에 당권에 다 온통 초점이 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지금 윤에 대해서 욕도 못하고 질질질 끌려가죠. 테러? 모두가 당권에 초점 맞춰놓고 당권을 차지하는 게 이들의 테러예요. 이들 방식의 테러. 대국민을 향한 진정한 반성, 사과 이런 게 테러가 아니고 오로지 당권으로 몰려가서 예. 자기들 재선, 3선, 4선을 개런티 받는 거. 이게 이들의 테러예요. 그러니까 곧 망할 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극우로 이제 낙인 찍혀서 이미 찍혀 더 이상 있는 거죠. 갈 수가 없잖아요. 네. 자기네들이 이제 예전처럼 이제 박근혜처럼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 다시 개혁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이렇게 사죄를 하고 시작하면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도 될까 되는데. 말까인데 네. 그때도 그런 사죄가 진정성 있게 사죄를 하고 혁신을 하고 나오질 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더 악화가 됐죠. 네. 그러고 이상한 더 나쁜 학습 효과가 생겼죠. 그때 당시에 사과하는 바람에 배렸어. 네. 이번에 사과 안 하고 뻗팅기고 뻔뻔하게 나오니까 이렇게 지지층이 생겼어. 이 얼마나 황당한 학습 효과이고 어쨌든 지지층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뛰는데 배팅하는 선수들이 잔뜩 붙어 있어요. 예, 예. 그거 쉽게 그 유혹을 물리치질 못해요. 중간에 다시 우리가 그럼 참회를 하고 반성을 하고 보수의 근본적 가치 철학 이런 것들을 다시 세워보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빠꾸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국가적인 불행이냐면요.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 싸우면 누가 이겨요? 갔다 온 사람이 이기죠. 안 가본 놈이 이기죠. 박박 무조건 이기니까. 우기면? 항상 가본 사람이 지죠. 여기에는 남대문이 있고 저기에는 동대문이 있고 백날 해봐도 안 가본 사람이 빡빡 우기는데 어쩌겠어요. 이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도 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얼마나 계약 과제가 많아요. 이들이 똥 싸는 게 이만큼이잖아요. 그런데 빡빡 우기면서 사사건건 바짓가랭이 뒷다리 잡고 늘어지면 새로운 정부도 너무나 힘들게 생겼다. 이게 대한민국의 불행으로 이어지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하나가 탄핵이 된다고 해서 망가진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되는 데는 상당한 많은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들이 그때까지 그냥 가만히 놔두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이런 과정을 겪으면 예. 자기들이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런 지경에 왔을까? 왜 탄핵, 파면 우려를 하는 거를 벌써 근세만 들어서도 두 번째, 예. 가장 최근에만 들어서도요. 이렇게 겪을까라는 근본적인 생각을 해본다면 누군가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보수의 가치 철학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 여러 가지 이제 그 근세 계몽 이후에 여러 가지를 보면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라다이트 운동도 있고 뭐 기계를 버리고 뭐 사람으로 인간성을 회복하자 뭐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우리가 역사 속에. 예. 단 한 사람도 보수의 근본적 가치 철학을 회복하자라든지 다시 재건하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뭐 보수라는 단어를 아예 버린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미 스스로 자기들끼리 극으로 몰아갔으니까 이만큼 땅덩이가 공간이 생겼어요. 이걸 왜 버리겠어요, 우리가? 당연히 우클릭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클릭한 게 아니에요. 할 그렇죠. 것도 없어요. 자기들이 그렇죠. 스스로 코너로 몰고 가서 이만큼 영토가 넓어졌어요. 그럼 이걸 왜 뺏깁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당연히 우클릭해서 이것도 우리 땅으로 당연히 만들어야죠. 그렇죠. 중도 그건 보수.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억지로 우클릭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저를 영입한 게 작년 2월 7일이죠. 네. 저를 영입할 때 했던 말이 있잖아요. 박근혜 정부의 장관급 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의 외연 확장.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영입 전에 티타임 이런 때에서는 저한테 민생 경제 일자리 중도 외연 확장에 대한 명확한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 우클릭에 대한 건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에요. 이미 이 판을 읽고 준비를 했다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중도 보수가 예전 같아서는 이 얘기를 꺼냈다면 민주당의 정체성이 그게 아닌데 왜 본인 당대표 혼자 이것을 정하느냐라고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중도 보수의 어느 누구도 지금 이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이제 그 자, 자리를 이제 하고 우리는 우클릭한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막 당내에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죠. 네. 이거는 눈에 보이는 위에 물 위에 떠 있는 현상만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하는 거죠. 이거의 근본적인 거를 한번 보세요. 보수 우클릭이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내가 우클릭한다라고 우클릭되는 건가요? 아니죠.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지금 그 뒤로 뭐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 AI에 대한 화두 던졌어요. 엔비디아 기타 화두 던졌어요. 각종 세제에 대한 거, 상속 세제 기타 아젠다들을 던지고 있어요. 정치에서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아젠다를 던진 사람이 이깁니다. 그렇죠. 끌려가는 놈이 지게 돼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계속 우리가 이 탄핵까지 갈등을 겪으면서 과거 내지 현재에 매몰돼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미래 아젠다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먹사니즘에서 잘사니즘으로 넘어가면서 미래 아젠다를. 즉 우리는 진보다 보수다를 그동안은 수평적 스펙트럼으로 본 거예요. 예. 극좌부터 극우까지를 놓고 좌우, 뭐 중도 좌우 하면서 이렇게 수평적 스펙트럼으로만 봤던 것을 이제 입체적으로 바꿔서 대한민국 부정 세력이냐, 대한민국 긍정, 대한민국 미래를 개척하는 세력이냐, 예. 대한민국 과거 세력이냐, 대한민국 미래 세력이냐 이런 식으로 부정 세력이냐, 긍정 세력이냐, 과거 세력이냐, 과거에 매몰된 세력이냐, 미래를 개척하는 세력이냐 입체적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아젠다를 선점했다 이런 측면으로 보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이 헌재에서 뭐 변론을 다 끝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사람들이 과연 무슨 생각으로 계엄을 했을까라고 꾸준히 들어왔는데 결국은 별게 없었거든요. 자, 본인들이 개몽을 한다고 좀 전에 강승규 의원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도 개몽됐다 이러잖아요. 미몽에서 깨어났다고 네. 그랬죠. 미몽에 깊숙이 빠졌죠. 뭐가 개몽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몽됐다 치면 예. 이제서 그걸 알았어요? 아, 김계리인지 뭐 괴리가 생긴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개몽됐다고요? 이제서 알았어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걸 지만 이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법고시 합격하고 무슨 로스쿨 나오고 다 합니까? 이들의 그 인식의 천박함, 그 기저에 뭐가 있어요? 가치 철학이 없는 거잖아요. 가치 철학의 출발이 뭐예요? 그들이 맨날 강조하던 보수의 1번 가치가 뭐예요? 법질서 준수 및 헌법질서 수호죠. 맨날 얘기한 게. 그렇죠. 마은혁 재판관 헌재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권한이자 헌법적 의무다라고 했죠. 네. 안 하잖아요. 안 지키잖아요. 본인들이 하잖아요. 스스로 안 하는 것을. 예. 경찰대학장까지 지낸 사람이 헌재를 때려부수자고 하죠. 거기에 당대표를 지낸 김기현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혼자 외롭게 외로운 결단 내린 대통령님을 뵈니까 가슴이 뭐 미어 터진다 어쩐다. 아니 그거에 시달려서 지금 내란성 질환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가슴은 생각 안 해요? 나경원 뭐라고 그래요?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기회주의자들. 예.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틈만 나면 대권이든 서울시장 나오는 기회주의자가 누구예요? 본인인데. 네? 그 다음에 장동혁 의원, 네. 충남이죠. 네. 충남 저 굿모닝 잘 알고 충청. 있습니다. 네, 뭐라고 그랬어요? 뭐만도 못한 헌법재판소라고 그랬죠? 네. 자, 이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다 무슨 출신이에요? 판사. 김기현 판사 출신, 나경원 네, 판사 출신, 장동혁 판사 출신이에요. 최고의 법 집행 또는 법의 수호, 헌법 질서 수호의 한복판에 섰다고 자기들끼리 자칭 자임하던 사람들이 가장 1번, 지그들이 그 보수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법 질서 준수, 헌법 가치 수호
이걸 스스로 다 깨고 있어요. 그러니 이들의 천박한 인식, 계몽당했다, 계몽되었다 하는 것의 출발점, 가치 철학이 없다. 그러면 지금쯤에 예를 들어 제가 한동훈 이런 사람들, 지금 한동훈 밀어내려고 또 자기들끼리 싸우죠? 그러죠. 예. 제가 만약에 한동훈의 참모라고 그런다면 딱 한 가지만 건의할 것 같아요. 이번 판은 나가리입니다. 이번 이민희만 판에 만듭시오. 불출마 딱 선언하고 네. 나는 보수의 가치 철학부터 다시 만들고 등장을 하겠다라고 선포한다면 다 꺼진 불씨에서 이만큼이라도 어떤 신나락 내년도에 농사 지을 네. 그 신나락이라도 하나 이렇게 건진 심정으로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다시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판에 나와서 뭐 그렇게 투쟁하고 뭐 하면 자기가 후보 될까 봐요. 다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이미 대통령은 나가리 됐다는 걸 다 알아요. 자기들이. 본인들이 알아요. 이번 그렇죠. 판은 파장이다 하는 거 다 알아요. 지지율 그 사람들도 바보 아니니까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다 초점 시계가 어디가 있어요? 얄팍한 당권에 가 있는 거예요. 이건 어게인 2017, 2018에서 여실히 그런 수모를 겪고도 부정선거 주장하는 세력들이 당권을 장악하고 공천권 행사하고 한 걸 봤기 때문에 이들이 여전히 이런 상황에서 계몽커녕 미몽에 빠져서 그들 말로 반사해드리면 호수 위에 달 그림자를 계속 쫓으면서 이런 망발을 양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판사 출신의 다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들인데 네. 그런 사람들이 이 결정을 내린 지금 이 상황이 저는 너무 아이러니하거든요. 본인이 충분히 알 텐데. 그런 사람들이 예. 이 나라, 이 정권의 최고의 의사결정자, 리더들이라고 해서 끌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 지금 이 순간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프레스센터에서 무슨 기자협회, 아시아 기자협회인가요? 거기에서 1000여 명이 연서명을 해서 대한민국 헌법질서 다시 돌아오고 K 민주주의 이게 회복되길 바란다. 뭐 이런 성명을 내잖아요. 예. 눈 떠보니 정말 후진국이다. 우리가 아시아 각국, 아프리카 각국, 오렌지 혁명 이런 거 뭐 쭉 나올 때 우리가 격려하고 응원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보낸 적이 있죠. 거꾸로 지금 우리가 뭐 미얀마 이런 군부들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게 메시지 보낸 적이 있죠. 거꾸로 지금 그들이 대한민국이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얼마나 창피한 얘기입니까? 몇 년을 지금 후진한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항상 보면은 뭐 엘리트들이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민초들이 서민들이 이게 나라를 지켜왔고. 좀 전에 화면에 틀어주신 중에 우리 충청도 예. 국회의원들, 강승규 의원, 예. 충청도죠 다. 맞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윤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들, 윤곽근 변호사 어디예요? 충북이잖아요. 예. 또 거기 이름은 공개적으로 안 나오지만 몇 명 더 있어요. 김봉일 변호사 어디예요? 우리가 정말 자존심을 갖고 의병장부터 시작해서 엊그제 3.1절이었잖아요. 예. 제가 3.1절에 청주에 보면 3.1공원이라고 있어요. 네. 독립선언 하신 분들 중에 33분 중에서 네. 6분이었는데 정춘수라는 분, 한 분은 친일 행적 때문에 빠졌고 5분의 동상이 있어요. 그리고 단재 신채호 선생, 예관 신규식 선생, 네. 국부로까지도 일부 불리고 있는 신규식 선생 등등등. 그 산소를 일일이 제가 다 찾아 배웠어요. 그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친일을 청산하고 미래로 나가자 지금의 이런 황당한 내란 세력들을 척결하고 미래로 나가자고 다짐을 하고 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 뭔 얘기를 했죠? 지금은 화합하고 단합해야 될 때다. 자기들이 화합 단합시켰잖아요. 내란 세력 다 척결시키자고 화합 단합시켰잖아요. 뭐를 화합하자는 거예요? 주어가 없고 목적어가 없어요. 누가 누구와 화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지금 아니잖아요. 다 서울법대 나온 사람들이에요. 엔간하면 대부분이 지금 이상한 말하고 있는 맞습니다. 국회에서 단식하고 있는 사람도 다 판검사 하신 서울법대 분들이에요. 나온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이들의 도대체 근본 가치 철학의 베이스가 뭐길래 도대체 얼마나 그게 없으면 3.1절 같은 날 대한민국에 지금 권한대행도 어쨌든 국가 원수의 모든 예우를 다 받고 있잖아요. 예, 예. 경호라든지. 그러니 그런 황당한 소리를 하죠. 아무튼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국회의원이든 나라의 일꾼을 뽑을 때는 이런 공부 잘하고 똑똑한 이런 사람들보다 얼마나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소양이 되는 사람들을 뽑아야 우리나라가 바르게 되는 것이지 머리 좀 똑똑하다고 해서 뽑아놓으면
개인의 입신 양명만 생각하니까. 이제 이번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윤석열이라는 사람, 윤석열로 대변되는 그 폐해를 여실히 봤잖아요. 경험을 했잖아요. 가슴에 그렇죠. 총뿌리가 겨눠지는 걸 봤잖아요. 여실히 경험을 했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런 흑역사를 되풀이한다. 예를 들어 정권 재창출 뭐 여론조사 해보면 뭐 그런 게 35%부터 한 40%뭐 이렇게 나온다. 그분들께 한마디만 질문하면 돼요. 당신 그리고 당신의 가족에게 가슴에 총뿌리가 겨눠도 좋다는 거냐. 딱 한마디만 질문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은 분들께서 뭐 그래도 나는 뭐 경상도니까 국민의힘을 응원한다 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이제 좀 바뀌었어요. 뭐 그 여론조사 얘기를 좀 해보면 리얼미터가 지난달 26일에서 28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정권 교체를 해야 됐다는 게 이제 55%. 네. 절반이 넘어갔습니다. 네. 일주일 전과 비교했을 때 6%는 몰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을 거요. 6.6% 차이 났죠. 처음으로 그 범위 밖으로 네, 나갔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1 오차범위 내니까 6.2인데 6.6이니까 이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는데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여론조사를 볼 때 대부분이 결과만 본단 말이에요. 바쁘니까. 저도 어떤 때 제목만 보고 이럴 때도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바쁠 때. 그러면 우리가 속아 넘어갑니다. 매일신문이라고 요새 황당한 뭐 어제 서울에서 615만이 모였다라고 기사 낸 신문 있잖아요. 그런 데가 여론조사 내서 했을 때 누가 몇 퍼센트를 이긴다라고 딱 제목만 봐서 이렇게 됐어? 했는데 보니까 대구, 경북, 저 DK, PK만 여론조사한 걸 내보내기도 했었죠. 지난달인가 있었던 일이에요. 그쪽 신문입니다. 매일신문. 네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딱 위만 보면 안 돼요. 지금 불러주신 이 여론조사 리얼미터죠. 네. 몇 샘플인가 보세요. 1,500샘플이죠. 그러면 평소에 1,000샘플보다 숫자도 1.5배 많죠. 그만큼 상대적으로 공신력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졌겠죠. 그리고 매주 해요, 여기는. 예, 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수 가표집이 현재도 몇 명이었어요? 130명 정도 돼요. 134명인가가 여전히 보수 가표집이에요. 그 상태인데도 지금 그 정도 나왔다는 거잖아요. 요런 부분을 다들 바쁘니까 이제 요런 걸 눈여겨 못 보시는데 그걸 감안해서 보면 지금 소위 이제 중도의 분들과 이들이 얼마나 냉철하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소위 보수 진영의 일반적인 지지자들이 이제 현타의 시간으로 접어들고 있다. 스스로 부끄러운 사이클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 그런데 대선 막상 결과를 받아보면 이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훨씬 이 여론조사에서 반영 안 되는 게 뭐죠? 현타의 시간에 접어들어서 정말 속되게 표현하면 쪽팔려서 투표장에 안 가는 사람이 반영돼 있지 않아요. 그러네요. 보세요. 깜짝 놀랄 결과가 나올 거예요. 물론 민주당은 끊임없이 부자 몸조심도 해야 되고 더 겸손하게 맞습니다. 국민들께 다가가는 건 당연한 건데 그 노력은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큰 소리 치고 뭐 헛소리하고 뭐 이 와중에도 중도 외연확장이라고 하는 극으로 가놓고서도 그런 뉴스 기사도 있고 뭐 황당한 소리를 하는데 아마 정말 그들 스스로 충격적인 괴멸의 수준으로 갈 겁니다. 이제 뭐 대권 주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뭐 여전히 더불어민주당